안녕하십니까. 서울 부인병원 비뇨기학과 이정국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인 요실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실금이라는 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이 올라가는 상태, 즉 기침, 재채기, 운동, 또 빨리 걷기 뭐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이고요. 절박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우면 도저히 참기가 어렵고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이 다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을 절박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복압성 요실금은 실제로 여성 요실금 원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흔한 요실금인데요. 골반저 근육이 약화되고 요도가 약해집니다.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잘 지지를 못해서 복압이 증가하면 또 요도가 충분히 닫혀지질 않아서 소변이 새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은 에스트로겐이 줄고 골반 근육이나 요도의 그 탄력성이 떨어지고 뻣뻣하게 되기 때문에 요도가 제대로 닫는 역할을 못하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증가되고 또 잘 걷지 못하면 복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더 요도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이래서 요실금이 많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보면 뭐 척추 질환이나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여자들이 요실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보다 요도도 굉장히 짧고 또 생리적으로도 방광 근육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방광 질환, 요도 질환이 더 많아지고 요실금도 더 많아지게 되죠. 또 다른 요실금인 절박 요실금은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되게 말하는데요. 빈뇨, 절박뇨, 야간뇨가 동반되고 심하면 요실금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원인으로는 신경계 질환, 뭐 다발성 경화증, 척추 손상, 파킨슨, 뇌졸중, 치매 등등으로 또는 이제 방광의 어떤 여러 감염,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래서 이 절박 요실금은 노화나 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깊고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나죠. 우리 신경이라는 거는 방광이 이완하고 수축하는 걸 조절하는데 이런 신경계 질환이 생기거나 하면은 방광의 감각이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방광이 과다하게 반응해서 갑작스럽게 요실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이 생겨도 절박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또는 수용체의 과민 반응이 방광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또는 그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치매, 이런 퇴행성 질환이 있으면은 신경계에서 방광을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방광이 수축을 하면서 계속 소변이 흐르는 거죠.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의 일상생활을 못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들고 또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횟수가 잦아지면 수면을 못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과 위축감과 수치심을 유발해서 대인관계의 기피도 일어나고 아무튼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이 요실금을 어떻게 치료할까? 먼저 복압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소위 케겔 운동 또는 약물 치료,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데 약물은 아쉽게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반 근육 훈련은 요실금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 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거 매일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 환자 입장에서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고 효과도 아주 높진 않죠. 반면에 수술은 굉장히 간편하고 성공률이 높아서 제가 많이 하는 그 TOT 슬링 수술은 거의 뭐 100%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천 대를 했는데 거의 뭐 100% 정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에게 많이 권하죠. 근데 이거 해도 효과가 없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주사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죠. 요도 주위, 관략근 주위에다가 실리콘을 이제 주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건축물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거 건축 공사할 때 실리콘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관략근 주위로 실리콘액을 점막 하에다가 주입을 하면 관략근이 부풀어 오르면서 요실금을 막아주는 원리죠. 내시경 이용해서 요도 관략근 주위 점막층에 3cc 정도 되는 실리콘 양을 3시부터 9시 방향으로 한 3군데 정도 주사를 하게 되면 되고 마취를 하지만 뭐 간단하고 국소마 치료도 가능할 수 있고 수술로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수술이 어려운 분들 뭐 이런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있죠. 절박 요실금은 이제 보통 3개월 이상 약물 치료하면 증상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3개월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어떤 뇌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뭐 치매나 또 뇌신경계 질환, 파킨슨 이런 경우는 평생을 약을 또 먹어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약이 이제 항콜린제인데, 항콜린제는 콜린성 신경계 활동을 억제하는 약인데, 우리 몸에 콜린성 신경계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죠. 뇌로부터 시작해서 신체 여러 부분에 있는데, 콜린 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나오죠.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근육이 수축하고 또 기억력, 주의력, 각성 등 이런 우리 뇌신경계의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수용체가 무스카린 수용체라고 하죠. 그 무스카린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항콜린성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항콜린제를 주면은 콜린성 수용체 말단에 있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해가지고 근육 수축이나 신경계의 과도한 활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주면 방광의 불규칙적인 수축을 억제시켜서 방광이 편안하게 되고, 그래서 요실금을 치료하는데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옥시부티닌, 톨테로딘, 솔리페나신 등의 약들이 있고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줄이고자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를 개발했죠.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방광과 지방 조직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뇨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비상 상황일 때 우리가 소변을 갑자기 안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작용해가지고 방광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소변이 마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자극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방광이 늘어나고 소변이 마렵지 않게 돼가지고 이런 그 과민성 방광 증상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미라베그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울제 중에 3단계 항우울제인 이미프라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쓰기도 하죠. 특히 이거는 이제 아이들 그 야뇨증에 많이 쓰는데, 이 약은 항우울 효과도 있지만 항콜린 효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제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효과가 좀 강하죠. 그래서 항콜린 효과 플러스 아드레날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광을 이완시키고 요도가 수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요실금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방광의 1차 치료법은 생활수축을 잘 개선하고 또 행동치료, 약물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뭐 70%까지도 효과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약물 투여로 효과를 보려면 또 3개월 이상 약을 오래 써야 되고, 또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효과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약제 부작용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항콜린제는 입이 마르고 변비, 배뇨곤란, 부정맥, 또 이제 뇌혈관 질환 있는 경우 인지장애 이런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방광 내에 보톡스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보톡스는 방광 내 근육세포에 있는 그 신경세포 말단에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을 억제해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가역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제 억제를 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 주사는 국소 또는 수면 마취하에서 내시경을 보면서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방광의 30군데 점막층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고 보통 100유니트 정도를 주면 되는데, 신경이선 방광이나 심한 경우는 200유니트까지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주사를 놓으면은 절박요실금 심한 환자에서 아주 효과가 좋고요. 효과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 재발하면 다시 주사를 하면 되겠고요. 또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아주 편안하게 지내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치료받고 아주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실금에 대한 원인과 종류,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 기전, 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고 어떤 치료가 나에게 맞을지, 어떻게 하면 잘 치료받을지 충분히 정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실금 증상뿐 아니라 각종 비뇨기 관련 증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진료받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